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보컬리스트 하이진입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과장직을 맡았었고요. 수많은 학생들을 교수와 가수로 양성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웬 갑자기 피아노를 치면서 흥분을 했냐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저녁 연주가 없는 날입니다. 세상에, 연주하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다니 너무 신이 납니다. 보기 귀여운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주하는 건 굉장히 행복하지만 하루쯤은 쉬고 싶습니다. 저녁에 연주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화장을 하면서 즐거웠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노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선생님한테 배우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걸 반박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모든 분들을 다 레슨을 합니까? 저 굉장히 바쁜 거 계속 자랑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계시든 노래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상황이 안 되면 제 유튜브를 보시고 또 다른 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서 노래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정말 난 진지하게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는 레슨생들을 대면하면서 느낀 점들을 통해 여러분께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수진들을 양성했는데 그 교수진들이 또 교수진을 양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교육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제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ducation이라는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ducation이라는 뜻은 라틴어에서 출발한 언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끄집어내다, 끌어내다, 개발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 조각가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뛰어난 조각가는요, 돌을 보고 이걸 어떻게 깎아서 여기다가 이걸 각도를 어떻게 할까, 정을 어떤 각도를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조각가에게 들은 얘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만들어내려는 작품이 돌 안에 갇혀 있다고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꺼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본인의 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education, educare 해야 되는구나. 나 따라해봐. 너희 왜 이거 못하니? 이렇게 소리를 내야지. 이게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걸 가지고 출현을 시키고 끄집어내면 그 학생의 가장 빛나는 점이 드러나는지 그걸 꼭 주도 면밀히 분석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에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장점을 발견해서 단점은 보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education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갑자기 제 얘기로 돌아올 수 있겠네요. 연주 활동을 쉬는 선생님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수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교수로 있다가 좀 쉬다가 여러분과 같이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교수로 학교를 출강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전 맞다고 생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신껏 소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라벨을 딱 다는 순간 연구를 더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교수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고육직책으로 교수님들이 쉬지 않고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논문이라는 걸 쓰게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논문이요 나쁘지 않습니다. 논문 중요합니다. 이론 정립해야 교수진이죠. 그렇지만 음악은 이론만으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이론을 배워서 갈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하지만 음악은요 누구나 다 가능하진 않습니다. 김연아처럼 되려면 이론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에 맞는 기회의 훈련이 농축되고 누적되어야 되는 게 음악인데요. 연주활동을 교수진이 딱 되는 순간 쉬어버리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제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교수님 디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클래식 피아노로 학사를 나왔습니다.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서 학과장님이라는 분에게 간택 전 이런 단어 싫어하지만 간택을 받은 것처럼 뽑혀서 그분에게 착출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레슨을 학과장님이시니까 피아노를 잘 치시겠지 하면서 첫 레슨을 들어갔는데 그분은 거울을 보고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거울을 벽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앞머리에 훅가시를 넣고 계셨어요. 전문 용어. 왔니? 응, 피아노 쳐봐. 제가 쳤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릴렉스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딱 들어만 봐도 알겠다. 다시 쳐. 이게 그 교수님의 첫 대면이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교육자가 된다면 연주를 시연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나 열정이 사라진 교육자로 끝까지 남아서 버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학교를 뜨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보컬 트레이너들이 수도 없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물론 10만, 20만 된 유튜버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제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에서 꼭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연주를 쉬지 마라. 노래를 완창해서 불러서 그걸 시연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이론만으로 입만 놀리면서 누구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너희가 연주 바닥에 꼭 자리매김하고 어떠한 모양새로라도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태였을 때만 너희의 교육은 유효하다.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분이 따로 계실 수도 있고 노래만 잘하는 분이 따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는 두 개가 다 되는 분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마디 보여주는 거 쉬워요. 한음 보여주는 거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음 배우려고 한마디 배우려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 곡을 완창하고 그리고 더불어서는 그 프로그램을 다 완창할 수 있을 정도로 1시간 정도의 버스킹 양을 해낼 수 있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싶으실 텐데 노래방만 가도 여러분 기본으로 30분 이상 노시지 않으세요? 근데 선생님이 한마디에서만 가능한 창법으로 열심히 잘 불러줬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청어람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연이 가능한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성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선생님을 만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성대의 모양이 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해를 가지고 나랑 똑같은 소리를 내봐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약간 아직 교육의 깊이가 조금 없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톤, 저러한 톤, 이러한 성종, 저러한 성종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많이 접한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한 선생님을 만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연령대와 성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성대의 모양, 그리고 텐션, 그리고 그 빛깔이 달라집니다. 실례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통화해왔던,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누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통화해왔던 학부모님이 지금도 연락이 되는데요. 유학 갔던 시절에 몇 년이 연락이 안 됐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다가 제가 귀국한 소식을 어떻게 알아내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거든요. 조혜진 선생님 댁이죠? 조혜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할 수 있나요? 제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단박에 알아봤어요. 누구 어머니시구나.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혜진 선생님이랑 통화를. 저예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와 대학교 때까지 그분을 만났는데, 대학교 때와 그리고 유학 가면서 목소리가 확 늙었나? 확 변해서 굉장히 로우 톤이 강해진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많이 먹었다 우리 선생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 만나시길 추천드립니다. 5번째, 사업 마인드보다 교육적인 철학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 제자들도 10만, 20만 유튜버가 돼서 보컬 아카데미를 설립한 지 꽤 오래됐고, 그 밑에 또 제자들이 왕창 달려서 어디까지 뿌리가 내려간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성장했는데요. 사업은 사업이고요.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저는 약간 웃긴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교육 사업에 너무너무 매진해서 규모가 크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무래도 사업적인 두뇌 회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딸린 식구가 몇 명일 텐데요. 그런데 레슨을 하시는 분들, 사업 말고요,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자꾸만 시간 대비, 돈 대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음악적인 양성이 되고 교육적인 훈련이 아주 그럴싸하게 이루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교육적인 철학이 있는 선생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쪽같이 타협하지 않는 선생님.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물론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의 음악 발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제가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레슨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철학이, 나름의 철학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꿈과 비전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나 저를 찾아온 많은 선생님과 실패한, 유튜브를 보고 찾아간 선생님들께 실패한 저를 찾아온 레슨생들이 하나씩 다 토로하는 내용을 보면요, 제가 공감하는 면이 많은데요.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거 아니라니까. 이런 언어를 쓰는 선생님들이 많죠. 물론 친근하게 야, 이 자식아, 또 이것도 몰랐마? 이러면서 형이 알려줄게.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고, 뭔가 여러분을 에듀케이션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3개월 하면은 좀 좋아지겠네요,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선생님보다는 현실적으로 3개월이라는 단어로 현혹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노래는 그렇게 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는 단어를 쓰시는, 그런 문장을 쓰시는 선생님이 저는 조금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그냥 노래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잖아, 엄청 힘들지만 너무 재밌잖아, 이렇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을 만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의 언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 대충 불러줄 수 있어요. 쟤도 그랬고 제가 배출한 제자들 다 많이 그렇게 됐어요.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는 선생님들보다는요,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셔서요. 여러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발걸음, 찾아와준 발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언어를 쓰시는 선생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노래가 행복해집니다. 7번째, 정규 교육과정을 밟으세요. 그 교육과정이 형편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교육과정을 밟아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레슨생들에게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상태여야 선생님으로서 노력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정규 교육과정을 조금이라도 밟은 선생님에게 가세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나도 진짜 노래 못했는데 내가 진짜 뺑이 쳐가지고 정말 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노래가 늘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협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타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밟은 선생님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더 좋겠죠. 학위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위까지 가본 사람들의 그 노력 정도는요, 존중받아야 되고 분명히 다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한 가지라도 정규 교육과정을 밟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의지가 있는 선생님을 택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입시생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시생들이요, 입시 선생님 고를 때 이렇게 고릅니다. 제가 압니다. 첫 번째, 레슨비 얼마예요? 두 번째, 누구누구 붙였어요? 어느 학교 붙였어요? 서울예대 붙였어요? 이게 평가 기준이고, 세 번째, 나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난 어린 선생님이랑 잘 통할 것 같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알겠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입시는 전략입니다. 전략이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죠. 지피지기 100점 100승. 물론 지피지기 100점 100승 하는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방법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뭐냐면 입시장에서 심사를 안 해본 분들이 어떻게 학생을 붙입니까? 네, 신기하게 붙여요. 네, 그런 선생님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험을 하지 마시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배우십시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적나라하게 안내를 드린다면, 원래 전임 교수는 입시 레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그래요. 교육법상. 그런데 암암리에 다들 해오고 있었다가 김영란법이 생기고 조금 법이 강화되면서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레슨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대학교 전임으로 있을 때 편입을 하려고 의도했던 학생들을 그냥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많이 붙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시를 어떻게 하면 붙이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가 너무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소위 말하는 뻘짓을 안타까워서 제가 좀 많이 그렇게 안내를 해서 편입을 붙인 적이 있는데요. 전임을 그만두고 나서 입시 레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님들이 입시장에서 심사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더러 겸임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가수와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학교에 출강하실 경우에 전임이 아닌 경우 겸임으로 발령을 받을 경우가 많은데요. 그분들은 입시 레슨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런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입시를 붙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강사분들은 입시장 경험을 거의 못 해보세요. 강사는 입시장에 섭외가 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으로.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강사진들이죠. 그래서 저는 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강사진들 중에서도 굉장히 현명하고 빠르고
이 입시장을 잘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많은 합격생 배출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런 정보가 없고 나 어떻게 선생님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린 선생님 찾고 그리고 서울예대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찾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위험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입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조혜진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재즈 쪽이 아니에요. 저 안 배울래요. 그렇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에게 댓글로 질문 남기세요. 저는 교육계통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실질적인 산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가감없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는지 검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부담 없이 편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1년 1년이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좋은 선생님을 택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제 말에는 여러분이 의아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나름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 번쯤 들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네 하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오늘 하이텐션!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걸 통해서 노래의 기쁨을 알아가시는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